최근에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도중에 바이낸스발 쇼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바이낸스 쇼크는 거래소 자체 쇼크예요. 거래소 자체적인 쇼크이기 때문에 그 바이낸스 쇼크가 있기 전에 작년 11월 달이죠. 작년 11월 달에 FTX 파산 쇼크가 있었죠. 시작이 11월 2일부터 시작돼서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파산이 됐죠. 이때 다들 아시겠지만 FTX가 파산하게 되면 비트코인 중장기적으로 계속 빠질 거라고 다 시장에서 예측을 했어요. 시장에서 예측을 했지만 물론 FTX 거래소가 파산이 되니까 단기적인 쇼크는 있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폭락을 했죠. 단기적으로 폭락을 했지만 이때 당시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 주가를 보시게 되면 11월부터 시작을 했죠. 작년 2022년 1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당시 거예요. 아마 차트가 이 당시죠. 11월부터 이때 당시가 FTX 쇼크 당시인데, 물론 단기적인 쇼크는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쇼크는 있었지만 FTX 거래소가 파산이 되고 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했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거래소에 물량이 들어간다는 건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이 들어간다는 건 팔겠다는 거죠.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시킨 다음에 거래소에서 팔겠다는 거죠. 근데 저때 당시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도 설명드렸는데, 이 거래소에 쇼크가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거래소에 들어가 있는 개인들 물량, 개인들은 불안해 하겠죠. 거래소가 뭐 파산이 되게 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해서, 이때 당시에도 FTX 파산 당시에도 거래소에 있던 많은 비트코인 물량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했죠. 자, 거래소에 있던 비트코인 물량이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물량을 잠그겠다는 거죠. 팔지 않고 물량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거죠. 해서 시장에서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물량이 거래소로 유입이 된다 라고 하면 하락 신호라고 예상을 하고 해석을 하죠. 그리고 거래소에 있던 비트코인 물량이 거래소 밖으로 유출이 된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승 신호라고 해석을 해요. 자, FTX 거래소 파산 당시에도, 쇼크 당시에도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때 당시죠. 이때 당시에도 FTX가 파산이 된다고 하니까 단기적인 쇼크는 있었어요. 단기적인 쇼크는 있었지만 쇼크 이후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쇼크 이후에 물량이 잠기면서 거래소 밖으로 비트코인이 잠기면서 상승 추세,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죠. 전환이 됐고, 뭐 현재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거래소 쇼크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거래소 쇼크 대표적으로, 자, FTX 거래소 파산 쇼크는 일단 뭐 해킹, 예전에 그 FTX 거래소 쇼크가 있기 전에 마운트 곡스라고 있었죠. 뭐 비트코인 좀 오래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마운트 곡스처럼 거래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물량의 쇼크가 아닌, 이 거래소 자체적으로, 거래소 자체적인 쇼크죠. 뭐 CEO가 뭐 잘못, 뭐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든지 이런 거래소 자체적인 쇼크이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거래소의 신뢰를 잃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뭐 바이낸스, 뭐 기타 여러 거래소에 들어가 있던 물량을 집어넣었던 투자자들은 이제 거래소의 신뢰를 잃겠죠. 신뢰를 잃게 되면 물량을 빼겠죠.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쇼크도 여러 가지 쇼크, 단적으로 뭐 바이낸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물량이 마운트 구스처럼 해킹으로 인한 쇼크가 일어나게 되면 물론 쭉 빠지겠죠. 하지만 이번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자체 쇼크라는 거죠. FTX처럼 거래소 자체 쇼크라는 거죠. 거래소 자체 쇼크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차라리 바이낸스 지금 많은 거래소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하죠. 레버리지 매매를 이용하죠. 뭐 10배, 뭐 100배.
이거 뭐 제가 생각하는 관점으로는 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려고 하면 그만큼의 보유 물량, 담보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 물량, 이 담보 레버리지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 뭐 까봐야 알겠지만, 이 레버리지 매매를 대부분 거래소들이 지금 레버리지 매매를 일으키고 있죠. 뭐 10배, 뭐 50배, 100배. 그럼 그 비트코인 레버리지를 일으키려면 거래소 자체적으로 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만큼의 물량, 리스크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 리스크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되면 SEC에서 바로 제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보면 사기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담보금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사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밝혀지게 되면 거래소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 레버리지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갔던 주가를 레버리지 매도 물량을 일으켜서 떨어뜨렸다 라고 하면, 이건 모두 시장에서 보면은 완전 사기인 거죠. 이게 바이낸스 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은 거래소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죠. 해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물론 바이낸스가 1위 거래소이기 때문에, 물론 단적으로 만약 거래소가 파산이 된다고 하면 단기적인 쇼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FTX 파산처럼 중장기적으로는 호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해서 지금 뭐 지지라인도 지금 일봉상 지금 지지라인에 붙어 있고, 뭐 지금 현재 바이낸스 쇼크는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뭐 단기적인 FTX 쇼크처럼 단기적인 쇼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 물량이 시장에 잠기면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FTX 바이낸스가 쇼크를 받고 상장 폐지된다고 하면 단기 쇼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수많은 거래소에 있던 개인들 물량이 거래소에서 개인들 지갑으로 이동이 되면서, 즉 비트코인 물량이 잠기는 거죠. 비트코인 물량이 잠기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재료이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개인명 입장에서는 거래소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래소들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좋죠. 뭐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많은 거래소들이 없어지면 좋아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원래 계정 자체가, 이건 시장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 레버리지, 뭐 레버리지 매수, 레버리지 매도는 그 시장 거래소들이 만들어낸 거지,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었을 당시에 이념이랑 틀린 거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올린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떨어뜨리는, 이거는 그 시장 거래소들이 만들어내는 정책이지,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 이 이념이랑은 틀린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이런 많은 거래소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래소들이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뭐 미국 SEC가 규제를 하겠죠. 미국 SEC가 규제를 하면서 많은 거래소들이 이 레버리지 일으킨 게 불법으로 밝혀지면서 많은 거래소들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 왜? 거래소에 있는 많은 비트코인들이 각자 개개인의 지갑으로 계속 물량이 잠기기 때문에. 해서 물론 비트코인 한 번 더 저점을 깨지고 내려갈 거라 보고 있는데, 이거는 직전에 올려드린 스트리밍 영상 보시면 돼요. 뭐 중장기적 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물론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쇼크를 맞고, 스태그플레이션 쇼크를 맞고, 비트코인 한 번 더 상승을 했다가 인플레이션 다음 단계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시장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빠져요. 일시적으로 빠지면서 뭐 주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전체 자산이 저점 밑으로 빠른 속도로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비트코인도 스태그플레이션 쇼크가 오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저점을 깨고 내려가겠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비트코인에 있어서 단기 쇼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절대적인 상승 재료죠. 이거는 직전에 올려드린 스트리밍 영상을 보셔야지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다음 단계인 스태그플레이션.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기축통화인 달러의 시장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다음 단계 스태그플레이션 온다는 거는 이 기축통화인 달러의 신뢰도가 급격히 무너진다는 거죠. 급격히 무너진다는 거고, 스태그플레이션 시발점은 달러의 양적 완화 정책이기 때문에 시중에 돈을 무한대로 풀어냈던 달러의 양적 완화 정책이 그 시발점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면 달러의 시장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지겠죠. 급격히 떨어질 거며, 달러 반대급부하에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셔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은 이 기축통화인 달러가 돈을 2007년도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에서 주택담보 부실대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니까 코로나 때와 똑같이 돈을 시장이 무한대로 풀어냈죠. 이때 당시에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시장에 돈을 무한대로 풀어냈다가는 언젠가 경제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반대 급부하에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오게 되면 양적 완화의 부작용, 다시 말해서 이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온다면. 그렇게 되면은 달러 반대 급부하, 양적 완화 반대 급부하에 만들어진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FTX 거래소 파산 당시 주가를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도 불확실성을 겪고 나서 비트코인 상승 추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말해서 차라리 바이낸스가 파산하는 게 낫다. 단기 쇼크를 맞을지언정 바이낸스 거래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파산하는 게 좋다. 시장에서는 단기 쇼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FTX 파산처럼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설립 때부터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켰는데 바이낸스가 레버리지를 지금 거래소 전체적인 거래소가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죠. 이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거래소 자체적으로 이 레버리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그런 거래소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의 물량을 잡고 그만큼의 레버리지 100배 가지고 있는 10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는데, 단적으로 비트코인 100개가 있으면 이 100개에 대한 100배 비트코인 물량이 거래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 물량 자체가 거래소에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매매를 일으킨 거래소가 발각이 되면 이거는 시장에서는 사기다 해서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바이낸스 또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면서 여태까지 커왔는데, 시장이 그죠? 레버리지 일으키면서 그 수주를 위해서 지금 세계 1위 거래소가 됐긴 했는데, 초반에 레버리지를 일으킬 당시에 이 레버리지만큼 거래소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이걸 SEC가 밝혀내게 되면은 최악의 상장 폐지도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사기니까. 일단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전고점을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 거라 보고 있지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전고점을 단기적으로 전고점 한번 더 단기적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라 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다음 단계 스태그플레이션 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저점 밑으로 거의 스태그플레이션 오게 되면 거의 폭락이라 보시면 돼요. 거의 빅쇼트라 보시면 되죠. 이 속도가 횡보상의 하락이 아닌 이런 식으로 횡보상의 하락이 아닌 그냥 그대로 밑으로 꽂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전고점이 돌파가 되게 되면 비트코인 물량을 현금화했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전체적인 자산시장에 쇼크를 받고 하락을 하면 비트코인을 저점 밑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신고가 돌파할 때까지 보유하는 포지션도 현재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좋아 보이는 전략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비트코인은 거의 1억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이 1억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보는 관점이긴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다음 단계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반드시 와야만 된다. 또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데 음, 올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플레이션 잡지 못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다음 단계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게 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입을 해야지만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그 전 직전 스트리비 영상, 뭐 지금 현재 말로는 전체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고 이 직전에 올려드린 스트리밍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